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자, 오늘은 뷰티샵을 창업을 할 때 창업에 필요한 입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뷰티샵 같은 경우는 같은 기술과 서비스라도 이제 장소에 따라서 매출이 뭐 2배, 3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입지 조건과 그 피해야 할 장소까지 초보 사장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상권 분석이거든요. 자, 상권 분석은 나의 고객층이 이제 어떤 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대에서 40대 여성 고객을 하는 건지, 그 학생인지, 그리고 직장인지에 따라서 이제 입지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 인구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인구가 얼마나 다니는지,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배후 수요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아니면 오피스 빌딩이 많이 있는 건지, 뭐 공단이 많이 있는지, 뭐 사무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점심시간, 주말까지 관찰을 해 보셔가지고 어떤 인구들이 많이 있는지, 그 뭐 평일에는 활성화되는데 주말에는 좀 비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쟁 매장. 주변에 비슷한 샵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샵들이 많이 있는지, 많이 있다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인구 대비 이 정도의 상가가 있으면, 이런 샵들이 많이 있으면 뭐 내가 가능한 건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업종이 많이 있으면 좀 나쁘지 않나? 서로 나눠 먹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업종이 많이 몰려 있을수록 트래픽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나눠 먹기 하는 게 맞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뭐 횟집 같은 데도 막 바닷가 가면 횟집이 쭉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횟집이 1개 있는 거랑 10개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횟집 10개의 수준들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슷해서 또 손님들이 또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이렇게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아, 여기는 횟집이 많은 곳이구나 해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뷰티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샵들이 많아서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거나 또 이제 어디가 잘하는지 모를 경우는 많이 몰려있는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 뷰티샵도 마찬가지로 많이 몰려있는 곳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입지 유형별의 이제 장단점인데, 이제 상권 분석을 하셨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입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입지 유형. 첫 번째는 이제 상가 대로변인데 1층 또는 이제 뭐 고층을 선택할 수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단점이 월세가 많이 비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사무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직장인들한테 단골 잡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주말에는 손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네일샵 하시는 분들은 뭐 주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오히려 한가하고, 평일에는 풀로 예약이 차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주말에는 좀 더 프리하게 지내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가.
이제 주택가는 이제 단골 잡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이제 단골 장사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 상대나 주부들 상대로 많이 할 수가 있지만 대로변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초반 홍보가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쇼핑몰이나 이제 복합상가, 상가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복합상가들에 입점을 하는 건데, 이런 데는 날씨랑 상관이 없고, 또 유동인구나 이제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또 젊은 층을 유입하기가 좋지만, 또 관리비나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추천을 해드리냐면 상가 1층보다는 이제 고층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가 뭐 8층 이하로 있다고 치면 저는 뭐 3, 4층, 뭐 5층 이렇게 8층 안에 그냥 중간층 정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가가 유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인구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못 찾을 경우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간판을 보게 되면 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한번 저기 가봐야겠구나. 피부 관리를 하러 가야겠구나. 아니면 뭐 헤어 머리를 하러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좀 잘 보이는 곳에 1층이 아니더라도 고층 쪽에 이제 뭐 4층, 5층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있는 곳이 지금 5층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4층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다니면서 이제 눈 앞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층이기 때문에 간판으로 또 광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차예요. 주차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고객님들이 항상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는 주차하기 어려워요. 뭐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뭐 뺑뺑 돌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서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요. 나중에는 주차하기 힘들면 이제 잘 안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장이 있는지 뒤에 뭐 아니면 그 건물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권이랑 입지 유형별 장단점, 이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를 피하려면 어떤 거를 지켜야 하느냐. 뭐 상권도 좋고 입지도 좋고 주차장도 다 있어요. 근데 월세. 이 월세가 너무 비싸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20%를 넘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사가 좀 안 될 때 버틸 수가 있는데 월세가 뭐 몇백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권가 그리고 월세 그리고 동선 유동 인구 그리고 이제 타겟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고민을 잘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재개발을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여쭤보셔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뭐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하고 나서는 괜찮지만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가를 또 비워줘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허물어뜨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고 또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많이 시달려서 고객님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정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걸 하던지 간에 이제 오픈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SNS나 뭐 인터넷으로 광고를 미리 테스트 하셔가지고 또 미리 홍보를 하셔서 선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뷰티샵 창업은 자리 반, 서비스 반,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손님이 잘 올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잘해서 입소문 나가지고 이제 소개로 오시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래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어느 정도 한몫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뷰티 사업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快乐。我想身体好，再见，谢谢，감사합니다。